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이혼한 며느리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며느리 시절 당한 서름을 이혼 후에 제대로 갚아주었다고 하시네요. 무슨 서름을 겪었고 어떻게 복수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댁 잡아먹은 며느리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 시댁을 잡아먹은 전 며느리라고 해야겠네요. 이혼할 때 복수를 한 게 아니라 이혼하고 복수를 한 것이니까요. 이혼하고 나면 시댁이나 남편에게 겪었던 섭섭한 일들은 잊어버리라고 하지요. 하지만 저는 잊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학습 만화에서 이러한 표현을 본 적 있어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을 미뤄도 늦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복수는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물론 복수하다 범죄가 되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저는 엄밀히 말하자면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니까요. 철저히 합법적으로 시댁을 잡아먹었으니 양심에 거리낄 것도 없고 속도 시원해요. 남편도 저더러 독한 년이라고 하고 시댁에서는 사람도 아니라고 씹어대지만 깔끔하게 그 말들을 씹고 있어요. 그것들이 절 저주하든 욕하든 패배자들의 비참한 몸부림에 불과하니까요.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시댁에 훨씬 서름을 많이 당했습니다. 남편도 결혼 전 생각했을 때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시모나 시부 그리고 다른 시댁 식구 수준의 정신병자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 역시 제가 서름을 겪을 때 도움을 주지 않았으니 꼴 보기 싫은 거 마찬가지예요. 결혼 전에는 괜찮았습니다. 결혼 직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결혼 생활이 괜찮을 것 같지 않았으면 애당초 결혼을 안 했을 테니까요. 남편도 시댁도 다 괜찮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직장도 번듯하고 인품이나 외모도 괜찮았고요. 시댁도 최소한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대부분 가식이었어요. 그 가식을 간파하지 못해서 결혼한 게 아직도 한이 됩니다. 결혼 직후까지만 해도 별일 없었어요. 신혼여행 다녀온 뒤 시댁 식구들에게 선물 사드렸을 때 좋아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착하고 평범한 보통 사람처럼 보였던 그 모습들. 그것이 가식으로 밝혀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대략 결혼하고 반년 뒤의 일로 기억합니다. 시부모에게 연락할 때는 항상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전화를 했으니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시모에게 먼저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집안에 무슨 일이 났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 잘 지내니? 내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 가지고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참다 못해서 전화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결혼하기 전에 가능한 빨리 가지겠다고 말 안 했니? 아이 문제로 시모가 전화한 겁니다. 시모가 한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아이 가지는 걸 많이 미룰 생각은 없었거든요. 노산을 할수록 제 몸도 힘들고 아이도 아플 수 있다고 해서 금전적인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한 빨리 임신하기로 했어요. 시부모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정확한 이야기는 말 안 했지만 저는 결혼 후 2-3년 정도 잡았습니다. 남편과도 이야기해놨고요. 그런데 시모는 저보다 기간을 빨리 잡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시모 목소리가 단단히 각오한 목소리였기에 저도 일단 알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 계속 다녔고 우리 부모님은 대박 터지셨거든요. 집안 선산이 있던 쪽이 개발되어서 보상금이 엄청나게 굴러들어왔는데 그걸 우리 부모님이 절반 이상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버신 돈이 20억 가까이 되신 걸로 알아요.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횡재한 돈은 함부로 떠드는 게 아니라고 저도 남편에게도 말 안 하고 입 꼭 봉하고 있었죠. 아무튼 부모님이 큰 돈을 버셨고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이니 저 역시 경제적으로 기대할 게 많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부모님 이야기 안 하고 대신 시부모님이 독촉하신 이 아이를 가져보자고 했어요. 남편 역시 우리가 버는 돈이 있으니 빨리 아이 가져도 키울 수 있을 거라며 찬성했죠. 이후 반년이 또 지나고 노력 끝에 저는 임신 3개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신 판정을 받기 전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시댁에서 이래저래 유영무영의 구박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이제 임신을 했으니 절 떠받들여 주지는 않아도 사람 대접해 줄 줄 알았어요. 제 착각이었습니다. 임신하고 나니 시댁에서 더욱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다 못할 사연후성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 식사량 단속이었어요. 임신하고 살 빠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찌잖아요. 저도 임신하고 6개월이 지나자 체중이 10kg 정도 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모가 바로 우리 집으로 달려오더군요. 너 몸이 그게 뭐니? 제 몸이 어때서요? 아무리 애를 가져도 그렇지 제주도 똥돼지가 다 되었어. 임신한 며느리인 저를 일컬어 제주도 똥돼지라 부른 겁니다. 임신 우울증까지는 아니라도 이래저래 마음이 복잡하던 제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는데 그걸 보고도 시모는 눈썹 하나 까딱 안 하더라고요. 울긴 뭘 울어? 돼지한테 돼지라고 부르는 건데 아무튼 더는 안 되겠다. 산모가 너무 살찌면 애한테도 하나도
도움될 게 없어. 그렇게 시모는 매일같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밥 먹을 때마다 밥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배 터지도록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끼니 챙겨 먹는 것인데도 잔소리를 하질 않나. 심지어 밥그릇을 빼앗아 가더군요. 우리 손주까지 돼지 만들려고 해? 이런 시모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생각 같아서는 시모고모고 머리통을 쪼개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남편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 했죠. 하지만 우리 남편은 임신한 아내가 시모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하는데 크게 신경도 안 쓰더군요. 입에 발린 소리로 절 위로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시모가 우리 집에 못 오게 해달라는 말은 들은 척도 안 했거든요. 다른 시댁 식구들도 나을 게 없었어요. 시부도 저랑 전화 통화할 때마다 돼지 운운했고요. 다른 시댁 식구들도 제 편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결국 아이는 무사히 나왔지만 제 마음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이혼을 택했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제게 한 횡포와 그의 무관심한 남편의 행동을 근거로 이혼 재판을 걸었고 승소했죠. 덕분에 위자료와 재산 등 우리 부부 재산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공동 양육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제가 겪은 일들을 잊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잊히지 않더라고요. 특히 시모의 그 윗살 맞은 쌍판이랑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복수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복수를 하면 좋을지 고심하다가 시댁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어요. 식당 운영한 지 꽤 되었고 이제 재계약도 못할 때가 되었거든요. 나가도 권리금 받고 나가면 다행이지만 권리금 쉽게 받을 수 있을 만큼 좋은 위치는 아니고요. 시댁이 여기저기 진빚도 있어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시댁이 망할 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복수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다행히 우리 부모님도 제 말을 잘 들어주시더군요. 안 그래도 번 돈으로 빌딩 하나 사려고 하셨다면서 노후 대책도 하고 딸의 복수도 하면 일거양득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문제의 시댁 식당 건물은 우리 부모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15억인가 주고 빚 한 푼 없이 통으로 사셨죠. 이후 재계약을 얼마 앞두고 우리인 줄 모르고 시댁 식구들을 불러냈죠. 만나기로 한 카페에서 우리 모습을 본 시모와 시부, 다른 인간들이 놀라는 모습이란 상황 파악 못하던 시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네가 여기 웬일이냐?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새로 바뀐 건물주가 우리 부모님이에요. 놀란 시댁 식구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본론부터 말하죠. 계약 기간 다 끝났고 갱신해줄 마음 전혀 없습니다. 나가세요. 시댁 식구들은 자기들이 재계약할 수 있을 거라고 낙관했던 모양입니다. 건물주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이 건물 팔면서도 가능하면 세입자 바꾸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하지만 건물이 온전히 우리 부모님 것이 되었으니 그 당부를 들을 이유는 없었죠. 우리는 일관되게 퇴거를 요구했고요. 이후 시댁의 감성팔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감성팔이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엉엉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더군요. 그렇게 사람 무시하던 저 앞에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질질 짜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통쾌하던지 저는 그 모습을 실컷 즐긴 다음 어림도 없으니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발악과 저주가 시작되더군요. 저더러 사람도 아니라느니 천벌을 받으니 급살맞니 어쩌고 하면서 욕설과 협박 메시지까지 보내더군요. 그래서 모욕 및 협박으로 고소를 해둔 상황입니다. 말로만 떠들었다면 증거가 안 남아서 어려웠겠지만 시부모가 멍청하게도 문자로 욕과 저주를 써갈긴 덕분에 고소도 수월하더군요. 고소장 날라가니 이제 그쪽에서 다시 감성팔이로 나와요. 질질 짜기도 하고 싹싹 빌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스트레스가 싹 풀리더군요. 물론 남편도 저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자기랑 시댁에 이렇게 굴면 안 된다더군요. 제가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애도 시댁이 어떤 인간들인지 알아야지. 혹시 자기 집안 망해서 애 못 키우겠으면 나한테 넘겨. 양육비는 많이 청구 안 할 테니까. 시댁은 물론 남편도 용서할 마음은 없고요. 건물에서 내쫓은 것은 물론 모욕죄 고소도 끝까지 갈 겁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혼은 시댁에 복수하셨다는 사연이셨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잘못하면 언젠가 대가를 받는다는 교훈을 얻게 된 사연이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